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안녕하세요. 22년 동안 특수물건 전문가로 경매를 하고 있는 라구프입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본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나이가 뭐 환갑이 지났거나 그러진 않은데 제가 너무 경매에 미쳐 살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유튜브를 볼 시간도 없었고 유튜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시대에 뒤처진 삶을 살다 보니 요즘에 유튜브라는 걸 배우고 제가 유튜브를 찍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남기다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특수물건에 대해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수물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마스터가 됐다, 달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치권에 대해서 많이들 영상이 떠돌아다니는데 전부 사기꾼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치권은 지금 제가 오늘도 적용 영상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이 사람은 유치권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수물건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같이 특수물건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은요, 첫째, 법률적인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 특수물건에 대한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수물건의 승소에 대한 확신 혹은 확률이 50%에서 70%를 넘어가지 않으면 입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유치권 같은 경우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 대지권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전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판단할 때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소송 결과를 알지 못하면 물건에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네가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거냐? 도대체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물건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특수물건에 도전을 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법적인 지식이 전부 갖춰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세상에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 아주 쉽게 특수물건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초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경매 공부의 차이로 보면 한 석 달에서 길어야 6개월? 그 정도 수준 차이밖에 안 나요. 저같이 특수물건을 정말 현업으로 필드에서 뛰는 수준이 되려면 변호사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소송 진행 전부 제가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진행한 적이 없어요. 제가 특수물건 제가 다루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대지권이나 이런 소송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더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전부 승소했고요. 저는 사건을 다 보여드릴 수도 있고 제가 돈 번 내역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치권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낙찰을 받으려면 소송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대로가 아니에요.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1, 2심 판례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패소할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되고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꼼꼼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제가 사기꾼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유치권 영상을 찍은 사람들은요, 소송 제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라는 표현을 해요. 입으로도 하고 자막으로 스크립트 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민법에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라는 건 없어요. 대한민국은 민법이 크게 정한 민사소송 중에 종류를 크게 나눠보자면 첫째 확인해소, 둘째 이행해소, 셋째 형성해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라는 건 뭐냐?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어디 있어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라는 것 자체는 확인해소인지 이행해소인지 형성해소인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필드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소송 제목을 모르는데 무슨 특수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묻고 싶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유치권들에 대해서 검색어를 유치권으로 해서 유치권에 대한 판결문을 찾아보면 현재 검색되는 것만 6,777개예요. 1심 판례, 2심 판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첫째 검색되는 건 건물, 명도 등의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게 유치권 소송이냐라고 모르겠죠. 모든 사이비 강사들이, 유튜버들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라고 했는데 왜 유치권으로 검색하면 이런 게 나와? 두 번째 보면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 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소송이 진행이 됐냐면 원고는 낙찰자입니다. 유치권에 기해서 잔금 납부가 안 되는 상황이거나 유치권자를 직접 낙찰받고 맞닥뜨렸는데 해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걸 했는데 매각 허가가 떨어지고 보증금을 몰수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부동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난 이의가 있다라고 본안소송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이 해당 판례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존재 확인해소라는 게 있어요. 유치권 부존재는 유튜버들이 많이 했는데 왜 유치권 존재 확인은 뭐야? 이거는 원고가 다른 거예요. 나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유치권자가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2021 가합 5641 판결이죠. 소가가 1억이 넘어서 합의부 사건으로 넘어갔네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건 나중에 제가 소송 제목에 따른 민사 소송들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 부존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지법의 2014 가합 108656 판결이 유치권 부존재구나. 이건 낙찰자가 유치권 부존재를 하는 거구나 라고 넘겨짚어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소송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 부존재는요 이행해소가 아니라 확인해소예요.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소송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고가 누가 되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가 되냐면 채권자예요. 은행 같은 경우에 내가 유치권으로 인해서 낙찰가가 저감이 되고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소송을 멈춰놓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낙찰자는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할 수 없어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하지 않아요. 확인해소는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자가 가짜라고 판단이 되고 적법한 점유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예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절대 확인해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유치권 존재 확인, 경매, 여기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2016 고단 153 판결 나와 있는 경매 방해는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이건 형사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이 유치권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형사 고소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인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2019가단 5110479 판결은 토지 인도해소예요. 이거는 제목만 봐도요, 토지를 받아서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소송을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유치권자하고 부딪혀서 청구 취지의 이 유치권자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치권에 관한 소송은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채무 부존재 확인이라든가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1, 2심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전부 뒤져봐도요, 유튜버들이나 정말 강의를 하면 안 되는 초보 강사들이요 주장하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게 됐고, 제가 한번 경고하지만 지금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뭐 대지권이라든가 토지 별도 등기라든가 소송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특수물건에 대해서 누군가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제발 공부가 돼 있고 제목이라고도 알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셔야 됩니다. 유튜버 여러분, 제가 경고하는데 한 번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꾸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무식하다는 걸 제가 박제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영상들을 영상 고쳐서 해결될 일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공부시켜 드리려고 제가 영상 찍는 거 아니니까, 이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서 싸구려 강의를 하고 거기서 돈을 빨아서 벤츠 타고 뭐 포르쉐 타고 싶은 생각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지도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관심도 없었는데 유튜브를 보고 당신들이 있다는 걸 안 이상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은 특수물건 얘기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 벌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무지를 전부 폭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유치권에 대한 혹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특수물건에 대한 기초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들이 소송이라는 거, 그 소송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천천히 하나씩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